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따풀 8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어제 있었던 물 피해입니다. 수해. 동아일보 톱 기사 보시면은 500mm 폭우, 18명 사망 실종, 그리고 오늘도 쏟아진다. 자, 이 비 피해 기사가 사상 처음으로 높은 강수량을 기록한 이 비 피해 기사가 일면 톱인데,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이 이겁니다. 속수무책 자초한 서울시. 자, 책임론, 이 상황에서 우선 책임론을 제기를 합니다. 속수무책, 서울시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인 것처럼 기사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시가 올해 수해 방지 그리고 치수 예산을 896억 원 삭감했다. 10년간 최저치다. 그리고 안전총괄실 책임자는 공석이다. 재난 대응 예산 인사 구멍 났다. 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6월 달에 서울시장이 됐으니까는, 작년에 서울시장이 됐으니까는, 작년 4월인가요? 4월에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이것이 마치 오세훈 시장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했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 일면 톱은 이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 빗물터널이 박원순 오세훈 시장이 11년 전에 서울시장을 할 때 이것을 수해 방지를 위해서 빗물터널을 계획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백지화시켰다는 겁니다.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 차원. 오세훈이 2011년 우면산에서 또 그때 물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 이후에 강남을 비롯해서 7곳에 빗물터널을 추진을 했다.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박원순이 취임을 하면서 양천구 하나만 건설을 하고 하나만 건설했다. 그 덕분에 지금 목동 일대에는 폭우 피해가 지금 적었다. 자, 빗물터널을 오세훈이 2011년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됐으면은 피해가 덜 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1년 전인 2011년 7월에 이틀 동안 40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면산 산사태 등 강남 서초구에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폭우가 내린 지금 양천구, 강남, 서초구 피해 규모를 양천구와 강남, 서초구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빗물터널이었다. 빗물터널을 당초 계획대로 다 설치를 했으면 이런 물난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한겨레와 이 조선일보의 시각이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겨레는 오세훈 탓, 조선일보는 박원순 탓. 그런데 올해 예산 삭감한 것과 지금 올해 당장 지금 비 피해를 맞은 것은 좀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겨레 쪽이 좀 무리하게 오세훈 책임론으로 몰아붙인 것 같은데, 자, 한겨레는 오면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또 보냅니다. 상황실 아닌 집에서 지시했다. 출퇴근 대통령 우려 현실로. 자, 어제 계속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이슈화를 막 시켰죠. 침수가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는 침수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 강화문에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 가려면은 가는 길목이 다 침수가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에서 지시했다. 출퇴근 대통령 우려 현실로. 서초동 자택 인근 도로 침수. 자정께야 나온 첫 메시지. 야권에서는 멀쩡한 청와대 놓으더니 국정 공백 리스크 현실화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새벽까지 실시간 조처를 다 했다. 재난 상황까지 정쟁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여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집무실을 만들고 또 한남동의 간사를 지금
그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원래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예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을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서 얻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죠. 뭐 아침에 도어 스태핑, 이것은 청와대 시절에는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많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정략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일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인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취임 첫 재난 상황 맞은 윤 대통령. 자, 국민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어제 중대본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있었느냐 이런 기사가 아니고 한겨레처럼 전 부처의 폭우 대책 마련 긴급 지시했고 신림동 가족 참변 현장을 직접 찾았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지역 안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정치권에서는 재난 대응 능력 시험대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한겨레와 중앙일보 어느 쪽 기사가 더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재민에게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의 주요 기사는 역시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조선일보 8면 기사 보시면은 주호영 혁신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성으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설치한 그런 당내 기구죠. 최재형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혁신위원회를 띄웠습니다.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혁신위원회인데 주호영 대표가 이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이준석과 어떤 이 타협을 보기 위한 그런 선제 조치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속전속결로 비대위 전환 절차를 처리를 했고 비대위를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유지하기만 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당의 혁신까지 꾀하는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운영하겠다. 주호영 위원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혁신위원회를 지속시키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가 지금 언제까지 활동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비대위가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 때까지, 전당대회 준비할 때까지 비대위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새로운 지도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비대위가 이 주호영 위원장이 당의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전당대회를 미루고 활동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 전당대회설, 5월 전당대회설, 내년 1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아니고요. 내년 1월 전당대회설 그리고 올해 9월 전당대회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매일경제 보시면은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내년 1월에 열리는 것을 선호한다. 이 기사가 있습니다. 자, 내년 1월이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되면은. 이 기사 내용은 일단 이겁니다. 조기 전당대회 시점으로 올해 9월 내지 10월 그리고 내년 1월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그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당이 전당대회를 2달 가까이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1월, 전당대회 내년 1월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발부하는 법적 절차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주호영 위원장의 과제죠. 그래서 이런 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들어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화해의 손짓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당내 법정 다툼을 예고를 했다. 자, 그런데 일단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 이것은 신당 창당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이거 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서 지금 고립무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한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처분 신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어제 이 본인이 사실상 퇴출됐기 때문에 당장 해야죠. 어제 저녁에 하든지 오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한다 하면서 13일 날 하겠다. 주말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이 주호영 대표가 나를 찾아오라는 이야기죠. 지금 주호영 위원장이 이런 시간 안에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벌써 냈죠. 찾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준석의 징계 6개월은 1월 8일 날 끝납니다. 1월 8일 날 6개월이 지나서 끝나서 당원권을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1월 8일 이후에 1월 전당대회가 열리면 다시 출마를 다시 할 수 있죠. 이준석이 당대표 자리에 재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처분 신청 이거 안 할 테니 가처분 신청하면 당이 혼란해지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가처분 신청 안 할 테니 이 비대위를 내년 1월까지 쭉 끌다가 전당대회를 1월 이후에 열어라. 그러면 나도 출마한다. 자, 이것이 지금 물밑에서 협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전당대회 내년 1월 손도를 줬다. 이 기사는 상당히 좀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변 모두 떠났다. 고립무원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은 사실상 지금 뭐 신당 창당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처분 신청을 해도 본인에게 실익은 전혀 없다. 그것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준석은 당으로 혹시 돌아온다고 해도 본인 그 뜻대로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당 운영 제대로 못합니다. 주변에서 다 떠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뭐냐면은 박민영이라는 청년 대변인이 있죠. 국민의힘의 박민영. 나는 국대다 이래서 이준석이 뽑았던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은 박민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죠. 취임한 지 겨우 2달 되는 대통령을 여당 대변인이 공격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준석 키저 이렇게 불렸는데 이 박민영이 갑자기 대통령실로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 인터넷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나는 국대다 출신 박민영 대통령실 행. 그래서 이준석이 고립무원에 빠졌다. 박민영이 대통령실로 갑자기 간다. 이준석 키저. 당 대변인으로 뽑히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을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실로 간다. 이게 어찌된 명분인가? 박민영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와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자, 강인선 대변인과 오랜 대화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통제 가능한 노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 이러면서 이준석을 비판을 합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었고 어차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 혼란은 당과 정 모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긴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처분이 인용돼도 당정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기각된다면 정치적 명분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에게 자중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박민영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도어스 대핑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 나왔을 때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총질을 했었죠. 그리고 뭐 피를 토하는 심정 어쩌고 이렇게 총질을 하고 또 문자 메시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보도가 됐을 때는 대통령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인물인데 갑자기 대통령실로 갔다. 자,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매일 다른 사람 뒤통수만 치다가 거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청년 대변인으로 데리고 갔나? 저는 이것이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아침 조간딱풀에서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양상훈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부 총질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박민영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그 박민영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비판을 했을 것이다. 그런 흐름을 칼럼에 썼죠. 그런 취재한 내용을 칼럼에 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대변인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의식을 해서 아예 이 사람을 대통령실의 대변인으로 데려와서 그래 쓴소리를 좀 하라, 듣겠다, 이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준석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민주당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한국일보 보시면은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방탄용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나 때문 아니다. 일축을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로 기소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규정이 그대로 있으면은 본인이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예 이걸 고쳐버리겠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겠다. 당헌 80조. 그런데 이재명은 이게 나 때문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공화국, 이재명의 표현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면은 야당 탄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지 내 방탄용이 아니다. 나 때문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 김혜경 씨의 수행팀에서 운전을 했던 김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야기를 한 같은 맥락에서 나 때문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아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정 요청이 당원 청원에서 제기가 됐는데 이 청원을 주도한 쪽이 개딸입니다. 개혁의 딸. 이재명의 팬덤이죠. 거기서 이것을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또 나 때문이 아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달 중순, 곧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말에도 할 수가 있고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다.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먼저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재명 의원실이 밝혔네요. 이재명 의원실의 SNS를 통해서 김혜경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김혜경 씨를 소환을 하는 것은 기소 의견으로 아마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김혜경 씨는 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죠. 대선 때 사과를 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혜경 선에서 여기서 그칠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카드를, 법인카드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김혜경 손에 넘어갔고, 김혜경 다음에 또 배소연 씨 손에 넘어갔고, 그 밑에 7급 공무원이 해서 뭐 소고기 사고 막 이렇게 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이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을 해서 발표를 할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특사 이야기입니다. 8.15 특사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은 배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서로 끼워 팔기, 김경수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데 끼워 팔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일단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재용, 신동빈 특사 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치는 다 제외하는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죠. 경제인,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정치인은 배제했다. 그래서 이명박, 김경수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께 사면 대상을 확정을 합니다. 8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